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한능검 21강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일제 침략과 국권 수호 운동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간 파천까지 배웠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독립협회 대한제국 시기 그리고 일본에게 어떻게 나라를 뺏겨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했던 거 복습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흥성대원군의 국내 국외정치 10년을 바꿔요. 하야를 하자마자 운요 사건으로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는 1차, 2차 수신사 그리고 개화를 결정합니다. 통리기마문을 설치하고 별기군 사절단을 보냈고요. 이러한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모군란이 터졌고요. 그리고 개화의 속도를 놓고 갑신정변이 터졌고요. 그리고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 사이에 10년간의 갭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10년간의 갭 사이 동안에 청일내전 간섭의 강화,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니까 영국의 불법 거문도 점령, 그리고 한반도 중립화론 여기까지 봤었고 동학농민운동이 터집니다. 동학농민운동은 1차 그리고 전주성, 전주화약 그리고 집강소 그때 누가? 청나라 일본이 들어오면서 수습을 합니다. 맞죠? 그것까지 봤던 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차 동학농민운동이 왜 터져요? 여기 2차 동학농민운동 시기 때 두 가지 사건이 같이 맞물리죠. 뭐였습니까? 청일전쟁 그리고 1차 가보개혁 그리고 2차 동학농민운동까지 그거 진압이 되고 나서 2차 가보개혁 청일전쟁의 승기를 잡았을 때 그리고 나서 결국엔 청일전쟁에서 누가? 일본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서 시모노세키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이 라오뚱 반도를 가져가니까 누가? 러시아, 프랑스, 독일로는 삼국 간섭 뱉어냅니다. 그걸 봤던 명성황후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니까 분노 폭발했던 일본이 무리수를 던진 게 을미사변 그리고 무리수를 던졌던 이 을미사변이 터지고 나서 을미개혁 을미개혁의 단발령 때문에 일어났던 을미의병 그리고 넘나 무서운 것 모든 걸 파토내고 도망갔던 아간파천까지 빛의 속도로 우리는 흐름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간파천은 어떤 스토리냐?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명성황후가 죽었는데 심증 100%라니까요. 심증으로는 무조건 일본이 죽였어요. 근데 물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넘나 무서운 것 모든 걸 파토내고 어디로? 러시아 외교대사관으로 도망가는 게 아간파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외교대사관으로 도망가니까 당연히 러시아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직전에 가장 많이 서양 애들에게 삥 뜯겼던 시기가 이 아간파천 시기입니다. 왜? 러시아가 광산 달래요. 아, 줘야지. 러시아 외교대사관에 있잖아요. 그러면 광산을 주면 문제가 뭐예요? 다른 나라가 전부 다 체국 대요조약이 발동되면서 전부 다 광산을 가져가는 거예요. 다 뜯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지도가 나와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 광산은 미국, 금강은 또 미국, 뭐 산림은 뭐 러시아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 놓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아간파천 시기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아간파천은 고종이 여기죠. 을미사변으로 위협이 증대되면서 고종이 러시아 외교대사관 도망갑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간섭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는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 조선을 먹기 위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독립협회를 가야 됩니다. 독립협회는 판서로 길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독립협회는 시험에 잘 나와요. 단독 문제로 잘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몇 개 키워드를 써드릴 거예요. 붉은색과. 그러면 그 노란색, 붉은색 키워드를 몇 개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 조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독립협회는 누가 만들었냐? 서재필이라는 아저씨가 만듭니다. 필립 제이슨. 이 서재필 아저씨가 사실은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아저씨예요.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났잖아요. 일본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사상 제도 정신을 배워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미국 이름이 필립 제이슨입니다. 돌아왔어요. 갑신정변이 끝나고 거의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동안? 왜 갑신정변이 실패했을지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석을 하겠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갑신정변. 정말 너무나도 좋은 개혁이었고 그 다음 전부 다 제도다 이런 것도 백성을 위한 거였는데 왜 실패했을까? 백성들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갑신정변 때. 우리들끼리만의 정변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럼 또 생각을 하겠죠. 왜 그러면 그때 그렇게 민들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
몰랐으니까 함께하지 않은 거다. 그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꼬라지가 어떤지를 알았더라면 도와줬을 텐데 그러면서 민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는 뭘 하려고 하냐면 계몽에 신경 쓰는 거예요. 깨우치게 하자. 민들을 깨우치게 해서 같이 한번 크게 나라를 바꿔보자 라고 했던 게 서재필아저씨입니다. 그래서 만든 신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립신문입니다. 그러면 이 독립신문은 서재필아저씨가 만든 최초의 우리나라 민간신문이에요. 그리고 이 독립신문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개혁을 해야 되고 이런 개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읽어보고 감동을 받은 아저씨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게 뭡니까? 민들을 깨우치려고 했던 거잖아요. 신문 주고 깨우치고 지금 협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깨우치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강연회를 많이 개최를 해요. 지금으로 치면은 토크 콘서트입니다. 토크 콘서트를 막 개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독립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뭘 만드냐면요. 독립문이라는 문을 만들어요. 원래 여기에 영음문이라는 문이 있었던 자리예요. 예전에는 중국의 사신이 오게 되면 맞이하는 문인데 이걸 허물고 우리의 자주정신을 보이기 위해서 독립문을 건립합니다. 자, 그리고 이 독립문을 건립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금 활동을 해요. 이때 돈을 여러분들이 1원이든 100원이든 돈을 내는 순간 자동으로 독립협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창시절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 독립협회에는 많은 각계각층의 회원들이 있었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독립문과 독립신문도 만들었고 독립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강연회와 신문을 통해서 깨우쳤어요. 그러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고종이 지금 임금이 러시아 외교 대사관에 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깨우치니까 지금 그러니까 계속 삥 뜯기고 있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이소 돌아오이소를 외칩니다. 누구를? 고종을. 고종 임금을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 파천을 간 지 1년 만에 아위위백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오니까 너무 뻘쭘하잖아요. 돌아오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내가 돌아왔어요. 나는 황제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대한제국 외칩니다. 그러면서 고종이 아위위백 아간 파천을 갔다 돌아와서 황제 즉위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독립협회랑 지금 대한제국 시기랑 같이 맞물리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아까 앞에서 표도 봤지만 지금 동시간대에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종이 돌아온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깨우쳤어. 그 다음에 배웠어. 그리고 가장 큰 문제, 고종 임금이 지금 러시아 대사관에 있는 거. 돌아오라고 외쳤어. 돌아왔어요. 자기의 힘을 자꾸 깨닫겠죠.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뭘? 우리의 국권을 되찾고 싶은 거예요. 자주 국권. 그런데 지금 고종이 러시아 외교대사관에 있으면서 러시아에게 가장 많이 삥을 뜯겼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뺏어간 이권 돌려달라 라면서 대박 사건이 터집니다. 10,000명의 백성들이 지금으로 치면은 1월 1일에 종을 두드리는 그 보신각종 거기서 10,000명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집회를 열어요. 이 집회 내용은 뭘까요? 파란 눈, 블루 아이, 러시아 꺼져라. 니들이 뺏어간 이권 돌려주고 꺼져라를 외칩니다. 자, 이때 수많은 서양 외교 대사관들이 깜놀해요. 왜? 그들은 민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 프랑스 혁명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민들이 황제가 시킨 건 아니고 지금 자발적으로 모여서 집회를 열었잖아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때 러시아, 가장 주목하고 주력했던 게 러시아 이권을 저지시키는 거잖아요. 실제로 저지를 시킵니다. 이때 러시아가 만들었던 한러은행 문 닫습니다. 한러은행 문 닫아요. 그리고 또 러시아가 보내려고 했던 고문 다 날아갑니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 쪽에
저령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때 러시아가 겨울이 되면 러시아는 항구가 다 얼어버려요. 러시아가 항상 노렸던 게 얼지 않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배를 타고 왔을 때 또 이때는 증기선이기 때문에 가스를 넣어줘야 돼요. 그 가스를 넣는 섬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저령도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령도를 빌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도 저지시킵니다. 이게 만민공동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민들이 더욱더 힘을 얻겠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냐. 고종아 돌아오이소 돌아왔어요. 그리고 러시아 꺼져 블루아이 꺼져 푸른 눈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에 욕심을 가질까요? 이제 우리도 정치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 신경을 쓰냐면 참정권. 우리도 정치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협회 활동에 감동을 받은 일반 관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들도 보고 야 얘들 대단한데 같이 함께 하면 좋겠다 라면서 이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한 관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는 만민공동회에서 스케일이 더 커져요. 이제는 관리와 민들이 함께 집회를 엽니다. 그게 바로 관민공동회예요. 이게 더 대박인 건 뭐냐면 아위위백 돌아왔는 고종이요. 이 관민공동회가 열리는 거를 제가 황제가 또 승인을 해요. 대박 사건입니다. 황제도 지금 독립협회와 함께 나라를 한번 바꿔보고 개혁을 해보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또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종과 독립협회가 지금 함께 움직이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열리는 게 관민공동회인데 그러면 관민공동회는 어떤 내용이 있냐. 일단 헌법에 의거해서 6가지를 발표합니다. 그게 바로 헌의 6조예요. 이 헌의 6조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박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의회를 만들겠다라는 게 바로 헌의 6조 관민공동회의 핵심이에요. 의회가 뭡니까? 국회입니다. 국회. 그러면 이때 국회 이름이 뭐냐? 이겁니다. 중추원 관제를 반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 이름이 중추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중추원이라는 국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입헌군주제죠. 이스킹 황제가 있지만 지금 황제가 지 멋대로 정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 국회를 통해서 어떤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국회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엄청 근대적인 겁니다. 이거를 지금 고종이 승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중추원이라는 의회, 똑같은 말로 국회입니다. 중추원이라는 국회에 국회의원을 50명을 뽑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그러면 이 50명 중에 절반, 25명을 기존에 있는 관리 중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명은 대박이에요. 독립협회 회원 중에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 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대박 사건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래요. 흔히 말하는 슈퍼 건대 이런 거 얄짤 없는 아저씨들 반대합니다. 신하들 중에 나이가 많은 신하들 특히 전하 이게 말이 됩니까? 전하 어제 나한테 고등어 팔던 애랑 제가 어떻게 정치를 같이 합니까? 어제 나한테 사과 팔던 놈이랑 내가 어떻게 정치를 같이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이게 실행이 되려고 하자 이들이 악성 루머를 퍼뜨립니다. 기존의 보수파 신하들이 어떤 루머를 퍼뜨리냐. 전하 대박 사건입니다. 사실 이 독립협회는 전하와 함께 하려는 게 아니라 전하를 폐위시키려고 합니다. 황제 전하를 폐위시키고 대통령 제도로 가려고 합니다.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공화정제, 더 이상 왕이나 황제가 없는 공화정제로 가려고 합니다라는 악성 루머를 퍼뜨립니다. 그러자 고종이 어떻게 될까요? 배신감이 확 들겠죠. 팩트든 아니든 일단 기분이 나쁩니다. 뭐? 나는 내가 가진 권한을 포기하면서까지 얘들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뭐? 나를 버리고 뭐? 나를 폐위? 대통령제? 바로 해산시켜. 군대를 동원하고요. 그리고 방해 작업을 펼친 후에 결국 독립협회가 해산을 하게 됩니다.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독립협회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독립협회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서재필 이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독립신문, 독립문 사진이 들어가나 이거 설명이 들어가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건립하거나
만들었던, 발행하였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재필을 비추고 다음 인물이 주도하였던 조직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는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나 이런 의회 중추원 얘기가 제시문에 들어가요. 그래놓고 다음과 관련된 조직,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될 수 있는 거. 서재필이 창립을 주도하였다. 독립신문을 발행하였다.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그 다음에 여기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였다. 심화 같으면 어떤 내용들을 저지했는지 좀 아셔야 되는 거고요. 심화가 준비를 하신다면. 그 다음에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헌의 6조를 반포하였다.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중추원 간제를 반포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잡아드렸고 PPT로 가볼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PPT로 가시게 되면 여기 지금 국가위신이 추락을 했고요. 일권 침탈이고 여기 창립의 독립신문 그리고 서재필이 주도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들은 여기 보시면 독립신문, 독립문입니다. 그리고 활동해 보시게 되면 여기 독립신문, 독립문 그리고 강연회 토론회 했었고요. 만민공동회 개최했고 러시아 고문 재정 고문 실수했고 저령도 조차 저지 한련행 폐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스스로 강해지고 싶은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참정권 운동입니다. 그리고 관민공동회 이제 관리들도 함께 하는 거죠. 헌의 6조 황제가 승인했다라는 거고 중추원 간제 반포 25명, 25명 그리고 의회식 제도를 수립을 주도했다라는 거, 시도했다라는 거. 그렇지만 여기 헌의 6조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중추원 의장 막 이런 얘기 나오죠. 보세요.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하자면 시행되지 않는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이제 황제 권한이 좀 약화되는 거죠.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독립협회는 박정희 내각협상의 중추원 간제반포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해산입니다. 결국 보수 세력이 모함을 하고요. 해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황국협회. 황국협회는 고종이 정보망을 틀어지기 위해서 보부상을 지원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보부상이 전국을 다니잖아요. 그들을 지원해주면서 그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정부적인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격을 했고 해산을 당했다라는 거. 그래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의 수립이에요. 대한제국의 수립은 판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옆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고종 황제. 여기는 고종 황제가 주인공입니다. 지금 앞에서 독립협회를 봤다라면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고종 황제를 봐야 돼요. 자, 고종은 지금 아간파천 때 아위비백 돌아와서 황제 즉위식을 하고 고종 황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독립협회와 함께 했지만 얘를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고종 황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것 봐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힘을 가진 걸 포기하면서까지 얘들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뭐? 나를 폐위시켜? 역시 다 필요 없다. 황제의 힘이 강한 게 짱이다. 왕의 힘이 강한 게 역시 최고지. 라면서 들어가는 게 바로 광무개혁입니다. 광무는 아위비백 돌아와서 황제 즉위식을 하고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그때 썼던 독자적인 연호가 광무예요. 그래서 이때 했던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이 광무개혁을 하기 위해서 발표를 합니다. 법을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대한국국제예요. 이걸 발표하면서 광무개혁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광무개혁의 큰 틀에서의 컨셉을 알아야 돼요. 고종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한다? 다 필요 없다. 내 힘이 강한 게 최고다. 뭘까요? 왕권 강화. 근데 이제 황제잖아요. 황제. 이 개혁의 핵심은 이겁니다. 몰빵. 무슨 몰빵.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거에 초집중입니다. 황제권 몰빵이 광무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때 개혁의 컨셉이 뭐냐면 이 컨셉입니다. 9번 신참의 컨셉에 따라서 움직여요.
자, 옛날 거를 근본으로 새로운 것을 참고만 한다. 이거 어떤 스타일이에요? 옛날 거 근본, 우리의 사상, 정신, 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서양의 기술만 참고하자. 이거 원래 옛날에 했던 그 개혁이잖아요. 온건 개합하겠던 거. 동쪽의 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서양이 무기만을 받아들이라 양무운동. 중국의 몸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쓸용, 서양에서 쓸 것만 땡겨오자. 이거잖아요, 지금.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는 뭐만 하시면 되냐면 9번 컨셉의 대표적인 개혁 하나, 신창 컨셉의 대표적인 개혁 하나를 아시면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먼저 옛날 걸 컨셉으로 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개혁이 뭐냐면 원수부를 설치하였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친구랑 원수를 지다할 때 그 원수가 아니고요.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대한제국 시기에 여러 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군대의 군 통수권자, 모든 군대를 통괄하는 사람이 바로 원수입니다. 그걸 관리하는 군대를 관할하는 부서가 원수부고요. 그 원수부의 최고 대빵이 누가? 고종 황제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에 육군, 해군, 공군이 있잖아요. 육군, 해군, 공군 총사령관이 다 같은 사람이에요. 다 다른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게 한 명입니다. only one. 그가 바로 누구다? 고종 황제다라는 거. 황제권 강화죠. 그리고 또 신참입니다. 요 신참 컨셉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땅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고 싶고 땅의 소유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근대적인 방법으로 다 정리를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땅을 측량하는 측량기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땅을 측량하기 위해서 먼저 양지아문이라는 기구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양지아문이 나중에 지게아문으로 바뀝니다. 흡수가 되면서요. 그러면 이 지게아문에서 뭘 하냐면 이거예요. 양지아문에서 원래 땅의 양을 측정하고 있다가 측량을 막 하고요. 지게아문으로 바뀌면서 이때부터 이제 뭘 하냐? 바로 땅지. 말 그대로 지게아문에서 했던 거. 땅지. 땅 계약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지게가 뭐냐면 땅 문서예요, 땅 문서. 땅을 정확하게 측정했으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지게를 발행했다라는 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황제 즉위식을 했던, 좀 이따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황궁우 황구단 사진 주고 고종 황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 개혁, 광무개혁 물어보고 있는 거죠. 황제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찾으면 정답. 9번 신참에 따라서 개혁이 이루어졌다 찾으면 정답. 원수부를 설치하고자 했다 찾으면 정답. 지게를 발급하였다 찾으면 정답. 요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또 힌트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핵심 내용 다 잡아드렸고요. PPT로 갑니다. PPT로 가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대한국 국제, 그리고 9번 신참, 요 개혁이고요. 그리고 나서 요 사진. 황궁우 황구단이에요. 여기서 황제 즉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냐면 여기 대한국 국제재정이고요. 그리고 내려가시면 이때 이범륜을 관도관리사로 파견했다. 요거는 광무개혁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나올 수 있어요. 간도 만주 문제로 나올 때. 그래서 여기 관도관리사. 여기 뭐냐면 우리 예전에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때부터 여기서 지금 영토 분쟁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만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관리하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범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독도 문제로 나와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라 그래서 고종 황제가 발표를 한 거 있는데 이거를 독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명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원수부 설치, 그리고 군대를 증강시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어딨냐면 여기 양전 사업을 하게 되고요. 지게아문에서 지게를 발급해요. 자, 흥성대원과는 다릅니다. 아버지였던 흥성대원군은 양전 사업만 했어요. 아들이었던 고종 황제는 이거 플러스 땅 문서, 지게까지 발급했다라는 거.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참고하는 컨셉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근대 공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공장을 만들었으면 뭐합니까? 운영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에 유학생을 보내기도 했다라는 거. 그리고요. 의입니다. 근데 한계를 봐야 돼, 한계를. 황제권 강화가 목적이었고 이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시험에는 또 요거를 통째로 던져 넣기도 해요. 다음과 자료와 관련된 시기에 보여줬던 개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세요. 대한국 대왕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대요. 대왕제는 국내 6회군을 통솔한대요. 황제권 몰빵이잖아요. 광무개혁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다 끝냈고요. 이제 바로 어디로 가냐? 국권 피탈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판서로 먼저 잡아놓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국권 피탈 과정인데 우리가 앞에서 뭘 봤습니까? 지금 아간파천을 받고 독립협회가 돌아와서 고종의 황제 즉위식을 했지만 결국 독립협회 문을 닫는 거고요. 그리고 고종의 광무개혁까지 봤습니다. 황제권 몰빵. 이 광무개혁이 언제 끝나냐면요. 제가 여태까지 연도를 외우라고 한 적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904년도에 끝이 나요. 러일전쟁이 1904년도에 터지면서 광무개혁이 스톱이 나는데 우리는 일본에게 언제 나라를 뺏기냐? 넘나 슬프게도 외우기 딱 좋게끔 연도가 쉬워요.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던 시기가 언제냐면 딱 1910년도에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언제냐면 1904년부터 1910년까지 6년 동안 우리는 어떤 스텝을 밟으면서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냐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우리의 노력이 뭐였냐면 독립협회와 강무개혁이에요. 그러면 이런 독립협회와 강무개혁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전에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한반도를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서로 누가 이기겠다는 100%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방목 중입니다. 왜? 간섭을 너무 세게 하면은 개입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때 우리는 마지막에 슬프게도 황제권 몰빵으로 끝이 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04년에 러일전쟁이 터지기 전에 1902년에 1차 영일 동맹이라는 게 수립이 돼요. 영국이 일본을 도와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갑자기 왜 또 영국이냐? 기억나세요? 영국이랑 러시아는 서로 라이벌이잖아요. 러시아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은 항상 누구와? 영국과 대립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러시아가 내려오러 가니까 영국이 불법적으로 검은도를 점령했었잖아요. 일본이 러시아랑 대립 중이네? 영국이 일본을 지원해 줍니다. 일본은 요걸 바탕으로 예전에 청일전쟁이 터졌을 때 삼국 간섭으로 먹었던 라오뚱반도 다 토했잖아요. 왜? 러시아, 프랑스, 독일 때문에 삼국 간섭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10년 후에 1904년에 또 복수합니다. 항상 그랬듯이 기습 공격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러일 전쟁이 스타트 되게 됩니다. 자, 또 짜증나는 일본이 한번 되어볼게요. 일본의 입장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요. 자, 이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키자마자 이제 어떻게 되냐? 사실 러일 전쟁이 터지기 전에 고종도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고종 황제도 바보가 아니에요. 눈치를 까겠죠. 둘이 언젠가 곧 전쟁이 터지겠다. 그러면서 이때 뭘 외치냐면 국외 중립화 선언을 합니다. 우리 대한제국은 중립이에요. 중립선언을 외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결국 일본의 기습공격으로 러일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는 원 스텝을 받습니다.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러일 전쟁이 터짐과 동시에 일본이 한일 의정서라는 거를 강제로 조약을 체결시킵니다. 자, 고종 황제야. 그거 아니? 러시아가 내려온다. 우리 일본이 니들 지켜줄게. 지켜주려면 군사적인 목적으로는 니들 땅을 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야 되겠다 라면서 강제로 체결한 게 한일의정서입니다. 그러면 이 한일의정서 조약의 결과 어떻게 되냐? 일본은 원 스텝, 첫 번째 간섭으로 들어갑니다. 지들 멋대로 우리나라 땅에 강제로 군대를 주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군대 주둔이 원 스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러일 전쟁 중이에요, 지금. 러일 전쟁 중인데 이때 일본이 승기를 잡습니다. 승기를 잡으면서 일본이 조약을 체결했던 게 뭐냐면 1차 한일협약이라는 조약을 체결을 해요. 간섭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일본 간섭의 투스텝이에요, 투스텝. 이때는 뭘 하냐? 바로 고문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고문은 으악 이 고문이 아니라 그거예요.
어떤 걸 할 때마다 일본이 파견한 이 고문의 조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재정고문회 또는 내정고문회 이런 매기 같은 메가타 이런 매기 같은 메가타 쓰레기 메가타 다음 시간에 또 볼 겁니다. 이 메가타를 파견했고요. 외교고문회 친일적인 미국인 외교고문회 스티븐슨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나라와 어떤 외교 조약을 체결할 때마다 일본이 파견했던 스티븐슨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문 정치입니다. 간섭이 더욱더 강해졌죠. 투스텝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여기 가시게 되면요. 드디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거두면서 일본이 얼마나 영악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일본은 절대 두 번 실수 안 합니다. 예전에 청일전쟁에서 10년 전에 승리를 하고 파티 분위기에 빠졌다가 러시아, 프랑스, 독일 때문에 모든 것 다 토해버렸잖아요. 그걸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잘 나가는 강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지배를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누굴 찾아가냐? 미국 형님을 찾아갑니다. 형님이 그렇게 필리핀 가지고 싶다면서요. 저는 요 코딱지만한 조선 대한제국 하나 가져갈게요. 오케이 콜. 미국의 인정을 받아요. 그게 가스라 테프트 미락입니다. 요게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거고요. 그리고 이때 또 영국과 또 조약을 체결을 해요. 영국 형님이 그렇게 인도를 가지고 싶다면서요. 저는 요 코딱지만한 한반도 하나 가져갈게요. 오케이 콜. 영국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영국으로부터도 우리나라 지배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러시아. 전쟁에 패했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한 게 바로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포츠머스 조약인데 그러면 이 조약의 핵심은 뭘까요? 이거겠죠. 야 러시아 너 졌지? 조선의 이제 손 떼. 대한제국의 손 떼야죠. 손 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 한반도를 일본이 먹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없어요? 걸림돌이 없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뭐로 들어갑니까? 여기서는 시험에 이게 제일 잘 나오죠. 세 번째, 바로 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똑같은 말로 을사년에 체결됐다 그래서 을사조약, 그리고 강제로 체결됐다 그래서 을사늑약. 이 을사늑약이 그러면서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자랑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짠짠짠짠짠 러시아 인형 짜잔짠짠짠짠. 사실은 제가 학창시절 다닐 때만 해도 해외여행 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반에 해외여행 갔던 사람이 정말 정교의 통틀어 손에 꼽을 정도? 대학생 때부터 이제 해외여행이 좀 활발해지기 시작을 했던 건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러시아에서 이걸 사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막 보여주는데 저는 안 친했었거든요. 만져보지도 못해서 이게 한이 맺혔는데 사왔죠. 그래서 러시아가 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고통.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랑하고 싶어서. 자, 이게 이거죠. 이겁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비싼 게 이게 많이 나올수록 비싼 거예요. 또 있어요. 이건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또 있어. 이게 끝인 것 같죠? 비싼 건 많이 나와요. 또 있어요. 그냥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걸 왜 하고 있냐? 그냥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 러시아에서 사온 거고요. 돌아가서 이제 을사늑약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을사늑약은 이제 우리가 식민지로 가는 1스텝, 2스텝, 3스텝이에요. 세 번째 스텝인데 간섭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통감정치라는 게 실행됐다라는 거. 통치하고 감독하는 게 통감정치예요. 여러분들 조선 총독부랑 헷갈리면 안 돼요. 조선 총독부는 총감독하는 거고 그 앞 단계가 일본에게 나라 완전 뺏기기 전에는 통감정치. 이때 만든 게 통감부겠죠. 그리고 일대 통감으로 누가 오냐? 좀 이따 보게 되는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가 바로 일대 통감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왜 을사늑약이 중요하냐? 죽을 사실상 나라가 죽어버립니다. 왜? 우리는 일본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해버려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어떤 조약을 체결해요. 또는 다른 나라와 FTA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걸 우리가 체결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대신 체결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사실상 사람으로 치면 손다리가 잘려 나가버린 겁니다. 이 외교권을 박탈당해버리면서 우리는 보호국가 신세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시험에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통감부나 통감정치가 시행되고 있대요.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약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외교권을 박탈당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요거 두 개 던져놓고 하나를 찾으면 정답입니다. 쉽게 나오면. 근데 정상적으로 만약에 이 을사조약으로 문제를 내겠다. 어떻게 내냐? 이거 설명 다 줘요. 통감정치 외교권을 박탈당했대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조약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으로 옳은 것은 이 을사늑약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을 시험 문제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사늑약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으로 뭐가 있었냐? 우리 기억나세요?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 을미사변 을미개혁의 단발령 때문에 일어났던 을미의병 을사늑약 때문에 들고 일어납니다. 바로 을사의병이 들고 일어나요. 의병의 2단계입니다. 을미의병은 1단계. 소수로 움직였더라면 여기서부터는 2단계잖아요. 두 번째 의병. 확대기예요. 확대기. 의병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의병장 중에 평민이 의병장이 돼요. 평민 의병장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 이름부터 평민틱합니다. 돌돌이 아저씨.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돌이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돌돌이 아저씨. 평민 의병장이에요. 그리고 을사의병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기억나세요? 인물 문제로 시험에 단독으로 나온다라는 최익현 아저씨. 최익현 아저씨가 이때 을사의병의 전체 대장입니다. 최익현 아저씨가 어떤 아저씨였어요? 정리해볼게요. 흥성대원군 네 아들 고종 나이 찼다. 꺼져라. 상소 썼고요. 강화도 조약 체결할 때는 서양이나 일본이나 똑같다. 외양일치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을미개혁의 단발령을 할 때는 머리털을 자를 수 없습니다. 자를 바에 이 도끼로 내 목을 치십시오. 그리고 을사의병의 리더입니다. 그러자 이때 일본이 이 의병을 잡으려면 항상 그래요. 총대장을 잡아야 되죠. 최익현을 잡으러 가는데 이미 사실상 우리가 일본에 엄청나게 간섭을 받잖아요. 대한제국의 군대와 일본의 군대가 같이 최익현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자 최익현 선생님이 나는 일본 쪽발이 니들과는 싸우겠지만 황제의 군대와는 싸울 수가 없다. 자진체포를 당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대마도 스시마 섬으로 유배를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대박이에요. 정말 멋진 분입니다. 나는 일본 쪽발이 니들이 주는 물가 식량은 먹지 않겠다. 굶어서 돌아가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최익현을 찾으셔야 되고 최익현의 아까 제가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최익현 선생님이 굶어서 돌아가실 때 옆에서 최익현 선생님이 남긴 음식까지 자기 음식까지 해서 2인분을 꾸역꾸역 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그분이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분 얘기는 그때 가서 해드릴 거고요. 자, 을사의병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을사의병은 만약에 을사늑약 나왔을 때 을사의병이 일어났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고요. 을사의병을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내기도 해요. 단독으로. 어떻게 되냐. 제시문에 지도를 줍니다. 또는 신돌 속 최익현 막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앞에 을미의병 또 의병의 배경이 중요했잖아요. 그러면 을사의병의 배경이 뭐예요? 을사늑약이 계기가 되었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끝났고요. 이거 외에 또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황성신문에요. 황성신문에 손에 장을 찢었다라는 선생님. 정말 장 찢은 거 아닙니다. 그냥 얘기를 한 거고요. 장지현 선생님이 나는 이렇게 나라가 사실상 넘어간 거를 하루 종일 목 놓아 울겠어요 라는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신문 사설을 써서 황성신문에 실습니다. 최초로 실은 신문이 바로 황성신문이에요. 그리고 또 나철, 오기오 아저씨는 이 을사늑약을 체결했던 이완용을 비롯한 오적, 을사오적, 이 을사오적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을 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패로 끝났지만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이때 쓸 자리가 있나요? 써도 될까요? 자, 장전두호라고 있습니다. 장인한 전명훈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장인한 전명훈 선생님이 여기 기억나세요? 스티븐슨 친일적인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슨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죽여버립니다. 자, 사실상 이제 외교를 다 뺏겼잖아요. 외교 고문이 할 일이 없죠. 스티븐슨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 치면 라디오 스타 같은 토크 콘서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MC가 물어보겠죠. 오, 스티븐슨,
대한제국에 오래 사셨는데 뭐 에피소드 없으세요? 그거 어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거기 가봤는데 한국 애들은 식민지배 당할 만합니다. 아주 지배를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그 방송을 봤던 장전두오 장인한 전명훈 선생님이 스티븐슨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대박은 뭐냐면 서로 남이에요. 서로 각자 죽이러 갔는데 대박입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 간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우리 장전두오께서요 스티븐슨을 사살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티븐슨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 장전두오 중에 먼저 전명훈 선생님이요 헤이요 스티븐슨 총을 쏘러 갑니다. 근데 총이 제대로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을 들고 스티븐슨의 머리를 팍팍팍팍 스티븐슨이 오 마이 갓 그리고 어떻게 도망가고 있습니다. 전명훈 선생님이요. 그를 따라가는 스티븐슨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전두오 중에 장인한 선생님. 장인한 선생님이 숨어있다가 뿅뿅뿅 총을 쏴서 제대로 스티븐슨을 사살시킵니다. 그러면서 스티븐슨의 사살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게 장전두오의 스티븐슨 사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총은 사실 빛이에요, 빛. 저의 간지템입니다. 빛입니다, 빛. 네, 빛이에요, 빛. 자, 그리고 이제 고종 황제의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들 아는 안중근 의사의 이토이로부미의 하얼빈역에서의 사살은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은 맞아요. 찾으면 정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조금 뒤에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잡아드릴게요. 자, 그리고 고종 황제도 억울하다. 이거 내가 사인한 거 아니다.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 새끼들이 지들 멋대로 사인을 한 거다. 그러면서 이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라는 거를 파견합니다. 헤이그 특사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단독으로. 을사의병처럼요.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헤이그 특사는 이 트리오, 이상설, 이위종, 이준, 이 트리오 3명을 당시 네덜란드에서 열렸던 만국평화회의라는 곳에 파견합니다. 이 만국평화회의가 어떤 거냐면요. 이 만국평화회의는 당시에 잘 나가는 선진국들이 모였던 선진국 회의입니다. 자기들끼리 파티예요, 파티. 여기에 이 트리오 3명을 보내서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고 일본의 이런 같은 행동을 알리면서 그들의 지원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본이 이미 손을 다 써놨습니다. 우리는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 트리오 중에 한 분은 분함을 참지 못하고 자결을 해버리고요. 실패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일본이 뭐라고 하냐? 이토이로부미가 고종아, 너 제정신이 아니네? 고종아, 야, 너 외교권 없잖아. 외교권 없는데 왜 네 멋대로 외교권을 행사하는데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어떻게 하냐? 고종을 강제로 일본은 퇴위시켜버립니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순종, 고종의 아들 순종을 황제 자리에 앉힙니다. 자, 그러면 헤이그 특사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지도가 나와요. 서울에서 시작해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이렇게 가는 지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국평화회의장까지 이렇게 가는 지도가 있어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종 황제 캐릭터가 있고요. 이상설, 이위종, 이중 니들을 어떻게 을사늑약에 대한 부장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파견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사절단에 대한 내용. 정답은 딱 2개밖에 없죠. 뭐? 배경. 을사늑약이 사절단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또 2번째 정답. 뭐?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되었다. 결과 역량. 찾으면 정답. 요거 2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정답이 될 겁니다. 그게 헤이그 특사고요. 자, 고종 황제를 퇴위시키고 순종을 황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새로운 조약을 체결해요. 식민지로 가는 스텝 4단계입니다. 바로 한일, 새로울 신, 황제가 바뀌었잖아요. 한일 신 협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해요. 이거를 똑같은 말로 정미년의 조약이 체결됐다 그래서 정미조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7개 내용이 들어갔다 그래서 정미칠조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때 정미조약의 핵심은 뭐냐? 차관 정치예요. 차관 정치는 뭐냐면 여러분들 장관 차관할 때 그 차관이에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통감 정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통감 정치는 계속 있는 거예요. 통감 정치를 했던 건 계속 있는 건데 통감 정치에 차관 정치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감의 권한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고요. 이 차관은 뭐냐면 그 장관할 때 차관이라니까요. 지금으로 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고위 간직, 장관 자리, 차관 자리에 통감이 임명하는 일본인이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그 자리에 일본인이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말이 돼요? 간섭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종 황제를 잘랐잖아요. 고종 황제를 잘랐을 때 고종 황제가 가장 마지막에 했던 광무개혁 때 힘을 썼던 게 뭡니까? 군사권 몰빵, 황제권 몰빵. 그러면 고종 황제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던 군대,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군대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도 필요 없겠죠. 군대를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잘린 군인들이 오예 정리해고 나 이제 집에 가야지 이렇게 집에 갈까요? 아니겠죠. 이 해산됐던 군인들이 전부 다 의병에 합류를 합니다. 그때 등장했던 의병이 뭐냐? 바로 정말 미처 일본을 신나게 공격했던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이에요. 그러면 을사늑약에 대한 계기로 을사의병이, 그 다음에 정미조약의 군대 해산을 계기로 일어났던 게 바로 정미의병입니다. 그러면 이 정미의병은 마지막 3단계 의병이죠. 을미의병 시작기, 을사의병 확대기, 평민의병장, 그리고 마지막 정미의병은 군대가 합류했잖아요. 군인들이. 전투력이 폭발적으로 강해지겠죠. 1년에 수천 번을 싸웁니다. 거의 미친 듯이 싸우는 거예요. 일본이랑. 그게 바로 정미의병입니다. 그러면 이 정미의병은 모이니까 야, 우리 이렇게 각각 싸우니까 힘이 분산된다. 힘을 하나로 모으자 라면서 13개 도에 있는 군대를 모읍니다. 그거를 13도 창의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미의병도 시험에 단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3도 창의군을 꾸린 후에 프로젝트를 짭니다. 무슨 프로젝트? 고종 황제, 일본에게 볼모로 잡혀있는 광제 퇴위를 당하고 고종 황제 구하기 프로젝트를 펼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뭐냐면 서울 진공작전입니다. 서울 진공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때 총사령관이 이인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미안, 난 의병 못 이끌겠다. 나는 우리 아버지 제사 지내러 가야 돼.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허위라는 인물이 대신 이끌고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를 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오냐? 동대문까지 옵니다. 여러분들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대문에서 경복궁까지요. 지하철을 타게 되면 한 3코스, 4코스입니다. 코앞이에요, 코앞. 코앞입니다. 물론 걸어가고 뛰어가면 좀 많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코앞이에요. 거기까지 왔지만 결국에는 일본의 공격으로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 그러면서 정미의병 스토리는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정미의병의 스토리 심화라면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본이긴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 알려드리자면 정미의병이 또 했던 게 뭐냐면 자기들을 교전단체로 승인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각 나라 외교 대사관들에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이 정미의병을 뭐라고 하냐면 영모, 반란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병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반란군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제국의 군대다. 대한제국의 군대로서 우리를 약탈하고 수탈하는 다른 나라, 일본을 덜어내려고 하는 군대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모 반란군이 아니라 나라의 군대다. 이걸 다른 나라 외교대사관에게 인정해달라고 편지를 써요. 교전단체로 승인해달라고. 그렇지만 일본이 다 손서놨잖아요. 앞에 영국과 미국 인정 다 받았잖아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미의병 결국엔 또 일본에게 진압이 되는 거예요. 다 왔어요. 쓸 게 없는데요, 선생님. 쓸 자리가 다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일본이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 의병 놔둬선 안 되겠다. 의병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합니다. 해안가를 막아버리고요. 북쪽에서부터 청소기 밀듯이 미는 거예요. 의병들을 싹 다 제거해버립니다. 이때 살아남은 의병들 만주와 연해주로 도망가고요. 이런 시기 때 일본에게 식민지배로 들어가기 2년 전에 1908년도에는 안중근 의사께서 하얼빈역에서 일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게 됐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찰권, 사법권 다 뺏기면서 결국 딱 외우기도 좋게끔 1910년도에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다라는 거. 네,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흐름을 잡아드렸고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보통 을사늑약, 을사의병, 헤이그 특사, 정리의병. 그러면 정리의병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군대 해산을 계기로 의병에 합류를 했대요. 의병 밑줄 짝. 다음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는 13도 창의군을 꾸리고 서울 진공작전을 한대요. 다음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리조약의 계기로 해산된 군인이 합류하였다. 찾으면 정답.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였다. 찾으면 정답.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찾으면 정답. 그 다음에 잘 나오진 않지만 교전단체로의 승인을 요구하였다. 실패했지만요. 요구했지만 실패했다라는 거 다 잡아드렸습니다. 이제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 아유, 많이도 썼네요. 네, 가게 되면 여기 러일 전쟁이죠. 러일 전쟁 벌어지고요. 영일 동맹 이게 1902년 6년도 몰라야 됩니다. 2년이고 러시아가 압록강요의 용원포를 점령하고 강제로 조차를 하게 하자 이때 중립선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러일 전쟁 터집니다. 러일 전쟁 터지면서 바로 체결됐던 게 한일의정서. 여기서 군사적인 요충지, 군대를 주둔하게 되는 거고요. 원 스텝. 그 다음에 투 스텝이 승기를 잡으면서 한일 협약, 고문정치, 스티븐슨, 내정의 매기 같은 메가타. 그리고 러일 전쟁 승리를 거두면서 가스라 테프트 미국, 2차 영일 동맹 일본, 여기 영국이 왜 빠졌나요? 그 다음에 포스머스 조약을 계기로 이제 러시아, 조선의 손 떼면서 걸림돌이 없자 2차 한일협약,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외교권 박탈, 보호국가, 통감정치, 통감부, 초대 통감이 이토히로부미. 그리고 고종은 이걸 무효하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보냈지만 실패로 끝났고요. 요건 심한 내용입니다. 헐버트라는 미국인에게 친한적인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에게 고종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미국의 헬프미를 요청하기에 특사를 보냅니다. 미국이 쌩깝니다. 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있잖아요. 들어주지 않죠. 이때 내세웠던 근거는 우리 앞에서 봤던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거중조약 조건을 기댔던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이 쌩깝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을사조약의 반대투쟁. 여기 보시면 을사의병.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평민 출신으로 누가 있습니까? 우리 돌돌이 아저씨, 신돌석 아저씨, 그리고 대표 리더 최익현 아저씨, 그리고 유배를 가신 후에 순국을 하셨다라는 거고, 그리고 각종 투쟁, 상소, 순국 자결, 그 다음에 장지현 선생님의 시리아 방성대국, 오젓 암살단, 그 다음에 이트리오, 이건 또 헤이그 특사죠. 결국 이거를 계기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트리오 3명입니다. 시험에 이 인물 사진을 던져놓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한일 신협약 이꼬르 정미 7조약. 앞에 봤던 헤이그 특사를 계기로 고종을 자르고 순종을 즉위하고 황제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새로 신. 그리고 통감 정치 플러스 차관 정치. 주요 관직이 일본인이. 그리고 군대를 해산했고요. 이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일어났던 게 바로 정미의병입니다. 강제퇴위 군대해산을 계기로요. 전투력이 강화됐고요. 그리고 보시면 서울 진공작전 13도 창의군 이인영 허위, 그리고 평민의병장이 제외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시고 총사령관 이인영, 여기 또 영이 빠졌네요. 이인영은 부친상으로 이탈했고요.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을 요구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리의병의 모습. 간혹 가면은 학생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선생님 좀 닮은 사람이 있는데요? 하지 마요. 그러면 갑자기 수업 스톱 시켜놓고 사진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보세요. 전투 횟수가 정말 미친 듯이 싸웁니다. 그리고 각계각층 이렇게 합류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정리의병 얘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남한테 투벌작전 진압을 합니다. 의병 쓸어야 되겠다. 살아남은 의병 도망갑니다. 기후각서로 사법권, 감옥권, 사무권 강탈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국권 피탈하면서 이제 항일투쟁 요 사이에 보시면은 이토히로부미, 전명훈, 장인환, 스티븐 스토리. 이토히로부미 스토리를 제가 바보였네. 1908년이라 했었죠.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1909년입니다. 1909년. 그리고 이완용의 이재명 저격. 물론 연도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내진 않지만요. 제가 이건 수정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찰권 뺐고 결국 1910년도에 우리는 한일 병합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병이에요. 의병 정리하자면 여기는 유인석, 을미사변, 단발령으로, 그리고 고종의 해산 공고조칙으로 해산 끝. 첫 번째 의병. 두 번째는 을사의병은 을사조약이 계기. 그 다음에 최익현, 신돌석 평민의병장 활약. 최익현의 투항으로 끝이 났고요. 그리고 마지막 정미의병은 군대 해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남한 대토벌작전. 그리고 진압이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병의 넘어가고요. 이제 애국개몽운동기입니다. 자, 애국개몽운동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까 앞에서 뭘 봤어요? 1904년부터 1910년까지 6년 동안 어떻게 일본의 식민지배로 들어가는지, 일본에게 강점기로 들어가는지 스텝을 봤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멍 때리고 있었어요? 저항을 했잖아요. 그 저항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의병이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다른 저항이 여기는 애국개몽운동 계열이에요. 근데 의병과 애국개몽운동 계열은 둘이 코드가 달라요. 그래서 따로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왜 코드가 다르냐? 이거예요. 의병은 지금 나라 꼬라지가 이 꼬라지가 된 거는 다 누구 탓이다? 남 탓이라는 거예요. 일본 탓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능검 시험을 위해서 제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들었어. 근데 당연히 합격을 해야 되겠지만 불의의 사고로 광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떡해? 이것 봐라. 나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내가 이렇게 떨어진 건 다 누구 탓이다? 은동진 탓이다. 은동진이 강의를 쓰레기처럼 해서 그렇다. 은동진! 이게 의병이에요. 지금 이 꼬라지 일본 때문에 그렇다. 총칼 들고 일본을 덜어내자라는 게 의병입니다. 애국개몽운동은 뭐냐? 여러분들이 한능검 시험을 광탈했어요. 그럼 어떡해? 모든 것은 나의 탓이요라는 겁니다. 내가 은동진의 수업은 열심히 들었지만 동진이의 수업은 퍼펙트했다. 시험에 나오는 거 다 알려줬는데 내가 다 틀렸다. 왜? 내가 인강 틀어놓고 딴짓을 했고 내가 인강을 하면서 서핑을 하고 있었고 인강하면서 쇼핑을 하고 모든 건 나의 탓이요. 그러면 지금 이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된 거는 다 누구 탓이다? 우리가 찐따고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실력을 키우고 힘을 키워서 어떻게 일본과 대등해지면 일본을 덜어내야 된다라는 게 애국개몽운동 계열이에요. 코드가 다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의병은 야 어느 세월에 실력 키우는데 빨리 우리한테 와. 총칼 줄게. 여긴 저런 무식한 것들. 총칼 들고 니들 싸워서 이긴 적 있니? 니들만 죽을 뿐이다. 빨리 우리한테 와. 어떻게 실력을 키우는지 알려줄게. 투트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애국개몽운동 계열이 시험에는 여기만을 가지고 단독으로 나오겠죠. 애국개몽운동 계열에 일단 사상적 이념이 있습니다. 사상. 뭐냐면 사회진화론이에요. 사회진화론에 따르면요. 사회는 진화한다는 겁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들어가요. 자, 우리가 일본에게 지금 이렇게 수탈당하고 식민지배 가기 바로 직전인 이유는 우리가 찐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빨리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물의 왕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동물의 왕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약육강식이 있잖아요. 자, 어릴 때 여러분들이 환장했던 프로그램 동물의 왕국. 거기 보면 어흥 사자 호랑이가 막 토끼를 먹잖아요. 사슴을 먹잖아요. 앙앙앙앙.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머 너무 잔인한 것. 저 호랑이 너무 못됐네. 저러면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해요. 호랑이가 사슴 토끼 먹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거예요. 일본이 지금 어른 호랑이인 거예요. 우리가 새끼 호랑이입니다. 두드려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기에 따른 우리가 진화가 덜 된 거잖아요. 우리도 빨리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어른 호랑이로 진화를 해서 일본과 싸워야 된다는 게 애국개몽운동 계열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이거의 패단이 뭐냐면 친일로 가버려요. 나중에. 왜 가냐? 나중에는 도저히 실력을 키워도 안 된다. 그러면 다 포기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새끼 호랑이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슬픈 것. 알고 봤더니 우리는 종자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토끼였던 거예요. 아, 토끼가 아무리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봐야 어른 토끼밖에 더 돼요? 호랑이한테 먹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일본 어른 호랑이 우리는 토끼였네? 종자가 다르네?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친일로 가버려요. 그런 한계가 있던 게 애국개몽운동 계열이고 보통 이 애국개몽운동 계열은 을사조약을 전후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진화론 영향을 받았고 기본 컨셉은 실력을 키우자라는 거예요. 실력 양성을 해서 국가의 권리를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둘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애국개몽운동 계열 단체의 보안에는 보통 애국개몽운동 계열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10문제 중에 8문제가 신민회가 나오고 2문제가 보안에 대한 자강이에요. 그러면 보안에는 왜 나오냐? 성공했기 때문에. 일본이 멍멍이 같은 소리를 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합니다. 야, 조선아 대한제국아, 저기 빈 공터네? 내가 저거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게. 만들고 나서 어떻게? 어머나 이제 쓸 수 있는 땅이 됐어. 그러니까 내 땅이야. 땅 가져가는 겁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강남에 가로수길이 있잖아요. 강남에 있는 가로수길 그 쇼핑 거 가로수길 말고 진짜 가로수 나무 심겨져 있는데 공터가 좀 있잖아요. 그 공터를 제가 어떻게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제가 토마토를 심은 거예요. 토마토 농장을 만들었어요. 제가 가로수 토마토 농장, 이제부터 토마토 농장 내가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었네요. 내 땅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깜방 끌려갑니다. 그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본아 멍멍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개간하겠다 라면서 성공을 해요.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일본이 항무지 개항하고 샤나샤나 꿀랑꿍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보안에 찾으면 정답이겠죠. 그리고 헌정 연구에는 뭐냐면 헌법에 의거한 정치를 하자. 독립협회가 주장했던 의회 설립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탄압으로 문을 닫고요. 그리고 헌정 연구의 멤버가 그대로 만들어진 게 바로 대한자강입니다. 대한제국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제국 스스로. 그래서 여기는 헌정연구회를 계승했고요. 여기는 전국의 지회, 체인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월보라는 잡지를 만들었다라는 거. 자기들의 발행했던 기간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대한제국은 대한제국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고종 황제 잘렸던 거 반대합니다. 강제 퇴위를. 그러면서 일본의 탄압으로 문을 닫았고 이제 포기를 해버려요. 대한협회 같은 경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친일 단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대한자강회까지 받습니다. 이게 대한자강회에서 만든 월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민회입니다. 판서로 갈게요. 자, 신민회는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자, 신민회는 일본에게 넘어가기 직전에 만들어졌던 단체인데요. 이겁니다. 새로운 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신을 주의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는 게 바로 신민회입니다. 이 신민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공화정제, 드디어 대통령 제도를 주장합니다. 처음으로. 왕이나 황제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주장합니다. 그리고 역시 실력 양성 운동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냐? 일단 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야지 실력을 키우잖아요. 오산학교, 대성학교라는 학교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사를 만들어요. 자기 회사라는 걸 만듭니다. 우리 자기 알라뷰 설렜나요? 미안해요. 이 자기는 우리 자기가 아니라 도자기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태극서간. 태극서간 같은 경우는 태극권 이게 아니라 이거는 출판사예요. 출판사. 요렇게 번 돈으로 조직 운영 자금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신민회가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뭐냐면 이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민회는요. 앞에 있던 애국 계몽운동 계열과는 다르게 의병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의병처럼 총칼 들고. 그렇지만 우리가 실력을 키워서 일본과 대등해져서 일본을 덜어낼 때는 그때는 어느 정도의 무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신민회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자라는 컨셉으로 어떻게 제일 정답으로 잘 걸리는 나라 바깥에 국외, 나라 바깥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합니다. 그게 바로 국외 독립운동 기지예요. 그리고 이때 어떻게 신민회 회원 중에 이씨 오영재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회영이라는 인물이 계십니다. 당시에 조선 10대 갑부예요. 이분은 급매로 일주일 만에 지금의 명동, 얼마나 비싸요? 지금도 비싸죠. 그때도 비쌉니다. 명동 일대 땅을 급매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급하게 팔고 챙긴 돈이 수백억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여기 서쪽에 있는 신민의 시오 서감도로 건너가세요. 그리고 여기 땅을 돈 주고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때려요. 많이 힘든 우리 동포 여러분들 일로 모이세요. 이쪽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한인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한인마을을 만들고 어떻게 다음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기에서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 학교가 뭐냐? 신민의 신흥강습소라는 학교를 만듭니다. 이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확대 개편되면서 뭐로 바뀌냐면 신흥무관학교로 바뀌는 거예요. 항상 영화 사극이나 아니면 독립운동 영화 보게 되면 나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야! 라는 멘트가 꼭 나오잖아요. 그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이 신흥강습소입니다. 이걸 만들었던 게 바로 신민회다라는 거. 자, 그러면 신민회가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요런 내용들 중에 몇 개가 제시문 박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오산학교, 대선학교를 설립하였다. 자기 회사 태극서관을 만들었다. 그 다음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의병의 호의적이었다. 요거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잡자라면은 신민회가 그러면 언제 해산을 하냐?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나서 그 다음에 1911년도에 105인 사건으로 해체를 해요.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었던 안명근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독립운동을 준비하다가 교회를 가요. 그러면서 신부님, 우리 목사님에게 고해성사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지금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이걸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들은 신부 목사님이 그대로 일본 경찰에게 신고를 해요. 그러면서 잡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때 일본이 잘 됐다. 이걸 계기로 식민해산시키자. 안중근의 사촌동생 안명근이랑 친했던 신민의 회원 105명을 올감해서 다 같이 잡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왜? 간단해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잡아버렸는데 핵심 멤버들을. 예를 들면 제가 있는 인강 사이트 에듀윌에도 마찬가지예요. 에듀윌에 만약에 각 과목별로 제일 잘 나가시는 선생님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 딴 사이트로 가버린 거예요. 에듀윌 붕괴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고인 사건이다라는 거 잡아드렸습니다.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 같은 선생님들이 합류를 하셨고요. 여기 일제의 105인 사건으로 그리고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여기 대성학교, 오산학교, 자기예사, 태극서간,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는 요거는 신민의 기간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신민의 완전히 신민의 거라고 할 수는 없고요. 신민의 회원들이 중심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는 신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신민의 코드와 똑같으니까 왜냐면 신민의 멤버들이 여기 들어가서 기사를 많이 쓰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매일신보에는 의병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가 실리겠죠. 그리고 독립운동 기지건설, 삼원보에 시오시오, 서감도 남만주 지역 삼원보에 마을을 만들고 신흥 무관학교 되기 전에 신흥 강습소, 그리고 이름이 바뀐 게 신흥 무관학교입니다. 이거를 신민회에서 만들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입니다. 요거는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하면 이제 끝인데요. 간도입니다. 간도는 간도 지역에 대한 스토리를 물어봐요. 보시면은 백두산 정계비 기억나세요?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백두산 경계를 정했던 백두산 정계비. 이때 해석 문제를 놓고 둘이 싸웁니다. 싸우는데 간도 지역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기억나세요?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이범윤이라는 아저씨를 관도관리사를 파견했죠. 계속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냐. 일본이요. 우리 쌩까고 식민집에 들어가기 1년 전에 청나라랑 그냥 딜을 해버려요. 청나라야, 니들 간도 땅 받고 싶지? 줄게. 응? 줄게. 대신에 만주 지역에 철도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우리한테 줘. 둘이 딜을 내버립니다. 그러면서 간도 협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간도를 영원히 우리 거라고 이제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을사늑약을 계기로 우리가 외교권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여기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백두산 정계비나 간도 협약 내용을 던져놔요. 다음 지역에 대한 스토리로 오른 것은 간도관리사 파견, 이것도 찾으면 정답입니다. 같은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역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독도입니다. 독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증왕 때부터 우리 땅이었고, 그 다음에 최근으로 가시자면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안용복 아저씨가, 그리고 또 광무개혁 때 봤잖아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와 관련된 스토리. 그러면 일본이 언제 뺏어가냐? 기억나세요? 러일 전쟁 도중에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어떻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지들 멋대로 쓰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야, 고종아, 대한제국아, 어머나, 독도 무인도네? 우리가 무인도니까 우리가 일단 점령해서 군사적으로 쓸게라면서 이때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시네마가 아니라 이거는 시마네죠. 네. 왜 저런 오타가 났을까요? 시마네 현의를 어떻게 편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뺏어가 놓고 불법적으로 점령해 놓고 지금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땅이란 거는 세종실록 시리즈에도 있고요. 안용복의 활동, 그 다음에 일본의 기록에도 자기들 입으로 독도는 우리 거라고 자기들이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독도와 관련된 우리의 스토리다라는 거. 그래서 독도 문제가 제일 잘 나오는 정답은 이겁니다. 러일 전쟁 도중에 일본이 시마네현으로 편입했다라는 거. 네, 잡아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